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뉴캐슬 대 첼시. 자, 우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조엘린턴, 그리고 루이스 올, 그리고 셰어, 그리고 트리피어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쿤쿠, 그리고 포파나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는 좀처럼 승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지금 5연승 중으로 간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홈에서는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득점력 또한 좋은 편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최근 어느 정도 있는 그쪽 뉴캐슬이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여전히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이제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좀 기용하며 이제 주전대 관리를 좀 잘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주전대 관리를 잘해줬다 보니까 좀 체력적인 이슈가 지금 뭐 크게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컨퍼런스 리그보다는 이제 이 경기에 더 포커스를 둔다는 스탠스를 좀 보였다 보니까 혹시 좀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최선의 좀 라인업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요 점도 같이 좀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한 그래도 첼시가 비교적 뭐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일단 뭐 첼시나 뭐 뉴캐슬이나 좀 중원 장악을 통해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주도권 경쟁이 이제 좀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더더욱 좀 치열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템포 조절하면서 뭐 비교적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를 통해 비교적 더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상반될 양 팀의 플레이가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리그 기준 홈에서 뉴캐슬이 지금 5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흐름이랑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첼시가 더 낫다고 봐도 이제 될 정도로 좀 많이 좀 올라왔다 보니까 지금 뭐 홈에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뉴캐슬 입장에서도 이제 첼시는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대라고 좀 보여져요. 네. 게다가 이제 오히려 지금 뭐 최근 좀 흐름이랑 뭐 경기력은 첼시가 더 낫다고 봐도 좀 무방하고,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록 좀 원정 경기긴 하지만 직전 경기 약간 좀 브라이튼 상대로는 굉장히 좀 공격에서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라고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약간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뉴캐슬보다는 첼시의 공수 밸런스도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금 뭐 첼시가 지금 제 아무리 홈 뉴캐슬이 상대라고 해도 뭐 크게 좀 밀릴 만한 부분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제 뭐 팔머, 엔소, 뭐 이제 카이세도 등 좀 주축 선수들도 이제 출전을 이제 거의 완시키면서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이제 첼시가 어느 정도 좀 정상적인 컨디션만 좀 잘 유지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오히려 좀 첼시가 더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 첼시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 네. 첼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물론 이제 뉴캐슬이 지금 홈에서는 뭐 막강하긴 하지만 원정 이제 좀 최근 좀 경기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이전에 좀 페이스가 좋았을 때보다는 다소 좀 떨어진 감이 있고, 좀 최근 좀 첼시의 그렇죠 흐름이랑 경기력, 그리고 이제 공수 밸런스 전부 다 지금 많이 물이 올랐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첼시 프랜스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첼시 프랜스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예노르트 대 이제 아인토벤. 자, 일단 뭐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축 미드필더인 팀버가 이제 결장 중. 자,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피, 그리고 스코우테, 그리고 사이바리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거죠. 호벤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팀버를 제외한 나머지 중원 전력들이 전부 복귀한 이후부터 경기력이 확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력이 좀 확 좋아졌다 보니까 자연스레 성적 또한 좋아진 그런 좀 최근에 좀 페노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호벤 역시 지금 4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페노르트와 마찬가지로 최근 매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좋은 득점력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양팀 다 뭐 연승도 연승이지만 뭐 거의 좀 매경기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 흐름도 좋은 상태다. 뭐 이런 상태에서 좀 맞붙는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은 이 경기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도 뭐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양팀 다 좀 측면에서의 그 오버래핑 좀 시도가 좀 많다 보니 뭐 중원뿐만 아니라 이제 좀 측면 싸움 또한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측면을 좀 기점으로 좀 전개를 하는 경우도 좀 많은 양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측면에서 이제 좀 많이 좀 이제 붙을 그런 좀 경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중앙뿐만 아니라 또 측면 싸움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예상이 돼요. 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두 팀 다 뭐 공격 전개랑 지금 패턴 플레이 그리고 이런 약간 뭐 전지성 등 전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좀 물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양 팀 다 좀 좋은 득점계를 잘 창출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공격 템포 또한 이제 빠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제 공격으로 좀 전환될 때 어느 정도 좀 이제 스피디하게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양 팀 다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득점이 좀 터질 만한 요소가 더 많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상대 전적에서는 호벤이 더 앞서긴 하지만 현재 지금 페노르트의 좀 페이스와 경기력이 지금 이번 시즌 중 가장 좀 최고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줄곧 보이고 있고, 그 지금 페노르트가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는 무려 4달 가까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갈 정도로 홈에서 강한 면모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페노르트가 뭐 이제 그것도 홈에서 아인토벤 상대로 이제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은 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히려 뭐 페노르트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호벤과의 그런 2위 경쟁이 더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페노르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페노르트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오늘 3.5라고 해도 이제 뭐 오바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노르트 프랜승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벤테 대 이제 위트레이트. 일단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을 기록하며 다소 주춤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스파르타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페이스가 좋은 이제 스파르타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이긴 거는 그런 좀 고무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좀 직전 경기 좀 승리로 인해 여전히 지금 5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저 트벤테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약스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위트레트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최소 4위는 확정이고, 그리고 지금 3위인 뭐 페노르트와는 승점이 이제 3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3위까지 지금 노려볼 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위트레트도 이제 남은 좀 리그 잔여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면은 더더욱 좀 좋은 거로 더더욱 좀 높은 순위로 지금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기부여 또한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트벤테가 홈에서 뭐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자, 현재 중원 장악력이 좋은 좀 위트레이트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좀 생각보다 어려울 것으로 봐요. 자, 오히려 지금 공수 전환이 좀 빠르면서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가 지금 더 좋은 팀은 이제 위트레이트라는 걸 좀 고려하면은 이런 좀 위트레이트가 공격에서 더 두각에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측면 전개가 이제 많이 좀 좋아진 팀이고, 그리고 때문에 이제 측면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면서 측면 수비가 취약한 좀 트벤트 상대로 이제 좀 측면에서 좀 곧잘 좀 득점기회를 잘 좀 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이번 시즌 위트레이트의 측면 전개가 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최근에도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좀 좋다 보니까 이제 득점력도 많이 좀 지금 좋은 상태로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뭐 이제 공격력만 봤을 때는 오히려 원정이라 해도 위트레이트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좀 측면을 좀 기반으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흐름,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지금 위트레이트가 우세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위트레이트가 트벤트 상대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지금 뭐 위트레이트 사이드를 보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위트레이트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기를 봤을 때는 위트레이트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냥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위트 프랜스 2점 위주로 본다고 하면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대 레스터 시티. 자, 일단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오도이가 결장 중입니다. 자, 추가로 이제 수비수인 뭐 무릴로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원정팀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다소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연패 중인데 이어 2경기 연속 무득점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홈에서의 좀 득점력이 지금 식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그런 현재 좀 노팅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3달 넘게 무승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같은 강등 확정팀인 소튼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면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무승 행진을 끄는 그쪽 레스터시티긴 하지만 이미 강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팀 내 분위기는 좋지가 못하고, 지금 남은 리그 경기는 의미가 없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지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뭐 레스터와 달리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 이제 챔스 진출을 좀 위해서는 반드시 좀 결과를 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양 팀의 좀 동기부여 면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요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노팅엄은 뭐 골 점유를 좀 길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운영을 하기보다는 좀 초반부터 이제 템포를 좀 끌어올려 적적인 좀 공격을 좀 나설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강한 압박을 좀 통해 레스토의 좀 후방 좀 빌드업을 좀 잘 차단하면서 이제 경기를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정에서는 수비 밸런스가 더더욱 좀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좀 수비 뒷공간을 좀 잘 허용하거나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좀 보이며 턴오버가 속출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좀 보이고 있는 노팅엄 상대로 레스터가 좀 수비에서 좀 많이 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최근 좀 노팅엄의 그런 공격력이 좀 많이 좀 침체가 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노팅엄의 좀 공격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날 요소가 좀 많은 경기로도 좀 보여진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노팅엄의 공격이 좀 어느 정도 살아나 좀 최근 그런 안 좋은 흐름을 어느 정도 전환해서 이제 좀 좋은 결과 좀 좀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물론 뭐 배당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노팅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승표 본다고 하면은 노팅엄 포레스트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팅엄 승에 2.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엘 클라시코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쿤데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제 공격진은 더 이제 보강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마빈가, 리디거, 그리고 맨디, 그리고 밀리탕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바르셀로나에 비해서는 비교적 전력 누수가 큰 레알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FA컵 결승에서 레알을 꺾고 이제 우승컵을 차지하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지만 챔스 4강에서는 인터밀란 상대로 이제 연장전 끝에 좀 패배하면서 이제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좀 흐름이랑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던 그죠, 인터밀란이 4강전 상대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뭐 무난히 좀 결승에 좀 진출하나 했지만 좀 생각 이상으로는 많이 좀 고전을 하면서 결국 좀 탈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우세한 매치업이라고 점쳐졌던 그죠, 인터밀란과의 좀 경기에서 이제 패배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제 충격이 이제 훨씬 더 클 만한 좀 결과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흐름이 좀 많이 꺾인 그죠,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FA컵에서 좀 패배해 이제 우승을 좀 놓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리그에서는 계속해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1위인 바르셀로나를 잘 쫓아가고 있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레알이 좀 승리를 좀 거두게 된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와 승점이 단 1점 차밖에 이제 안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금 두 팀한테 있어서는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리그 우승 행방이 크게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이긴다고 하면은 거의 뭐 이제 리그 우승이 이제 거의 좀 확실시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레알이 이긴다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좀 레알도 이제 우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만큼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좀 리그 경기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FA컵 결승전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이제 승리를 좀 거뒀지만 그 경기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잘 안 풀렸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든 모습을 좀 보이며 에너지 레벨에서도 다소 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확실히 FA컵 결승전에서 뭐 레알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는 생각보다는 경기력이 안 좋았고, 그리고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뭐 지금 리그, 챔스, 뭐 FA컵까지 계속해서 좀 병행하다 보니까 일찍이 좀 챔스를 좀 떨어졌던 좀 레알과는 좀 그런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났죠.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이번 경기는 더더욱 좀 바르셀로나의 여건이 안 좋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주일 가량을 쉬었고, 그 대신에 이제 바르셀로나는 당장 이제 3, 4일 전에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연장전을 치르고 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좀 체력적으로 많이 좀 열세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바르셀로나의 그렇죠, 일정을 봤을 때는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좀 치르고 있기 때문에 피로 누적도가 지금 상당히 좀 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바르셀로나의 그렇죠, 이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직접 맞대결인 FA컵에서보다 이제 더더욱 이제 좀 바르셀로나가 에너지 레벨에서 많이 좀 밀릴 수 있고, 이런 좀 체력적인 이슈로 인해 바르셀로나의 수비 또한 크게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좀 상태인 걸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바르셀로나의 실점 위험이 굉장히 좀 클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최근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수비 전환도 좀 느려지고, 그리고 좀 수비 조직력도 좀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약간 좀 문제점을 많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현 상황에서는 지금 레알이 유리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는 뭐 레알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이제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상대로 전패를 당한 굴욕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좀 씻어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레알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우승 경쟁이 더더욱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레알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을 봤을 때는 네, 레알 마드리드 프렌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알 프렌스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바오 대 이제 알라베스. 자, 일단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이냐키 윌리엄스, 그리고 현재 베렌게르, 그리고 고로사벨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산세트가 좀 출전이 가능한 거는 이제 호재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공격진에서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좀 빌바오의 좀 전력 누수가 좀 상당히 큰 상태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파리그 4강전에서 맨유 상대로 연달아 대패를 좀 당하며 이제 무기력하게 탈락을 했고, 그리고 최근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이기지 못하면서 이제 흐름 또한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주축 포워드진들의 그런 결장이 많은 좀 빌바오다 보니까 공격이 많이 좀 침체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득점력도 많이 좀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현재 3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최근 소시에다 상대로 좀 이기거나 그럼 이제 스코마 상대로 좀 비기면서 연이어 지금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말로 확실히 좀 시즌 막판에 이제 다시 좀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 좀 현재 좀 알라베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빌바오가 뭐 홈에서 점유율을 이제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이제 현재 좀 빌바오의 그런 공격에서 큰 전력 누수와 좀 더불어 지금 뭐 빌드업 또한 많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빌바오가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자, 그리고 확실히 지금 이제 빌바오의 그런 공격에서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빌바오보다는 뭐 알라베스의 공격이 더 날카롭다고도 보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뭐 역습을 좀 통해서 뭐 더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많이 좀 만들어도 전혀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뭐 일주일 넘게 쉰 알라베스와 달리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맨유 원정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는 더 열세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빌바오가 좀 더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얇은 상태에서 유로파리그 일정까지 계속해서 좀 소화하다 보니까 더더욱 좀 힘이 붙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현재 제 아무리 뭐 빌바오가 홈이라고 해도 알라베스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봐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알라베스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알라베스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라베스 프랜승의 2.5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장크트 파울리. 자, 일단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괴체가 결장 중입니다. 그에 반해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직전 슈투트가르트전에서 이제 2명이 좀 퇴장을 당하면서 전력 누수가 이제 더 커진 그런 현재 주 장크트 파울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1승 2무로 나름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자력으로 리그 3위를 좀 확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시즌 좀 챔스 진출이 좀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3위가 아직까지 이제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 이제 이겨서 이제 3위를 좀 확정 짓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좀 아무래도 이제 직전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3위가 확정이 아닌 그런 프랑크푸르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 이제 홈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3위 확정이 가장 좀 중요한 그 좀 상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서 장크트 파울리가 좀 퇴장으로 인해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었고 잘 버티다가 좀 실점을 해서 결국 이제 수적 열세를 좀 극복하지 못한 채 좀 패배를 하기도 했죠. 네. 자, 그러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좋았던 흐름이 한번 끊긴 그저 장크트 파울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장크트 파울리를 좀 봤을 때는 강팀들 상대로 나름 잘 버티며 이제 종종 이제 이변을 좀 만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팀 내 핵심 수문장이 이제 바실리가 빠진 상태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후방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전 골키퍼인 뭐 바실리의 그런 결장은 이제 장크트 파울리의 그 후방에서의 이제 좀 영향이 있어서 굉장히 좀 크게 이제 좀 악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수비에서 더 흔들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키퍼뿐만 아니라 좀 수비까지 이제 결정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커진 거죠 장크트기 때문에 그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오히려 좀 장크트 파울리의 좀 수비에 더더욱 지금 흔들릴 만한 요인으로 좀 적용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지금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리그 기준 홈 3연승 중으로 이제 좋은 홈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 홈 경기에서는 라이프치 상대로 무려 4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홈에서의 기대치는 더더욱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전력,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우세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지금 뭐 핵심 골키퍼인 뭐 바실리를 좀 비롯해 이제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런 장크트 파울링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프랑크푸르트 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승에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베로나 대 이제 레체. 자, 일단 뭐 베로나가 지금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이제 골감에 좀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런 지금 베로나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네. 저는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체 프랜스 경기, 레체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뭐 두 팀 다 지금 뭐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득점력도 대체로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두 팀이 맞붙는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체 프랜스의 이제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토리노 대 이제 인터 밀란. 자, 물론 이제 인터 밀란이 이제 주중에 이제 챔스 4강전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연장전을 좀 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지만 자, 그래도 지금 인터 밀란이 아무래도 좀 나폴리와의 좀 우승 경쟁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나폴리 상대로 좀 1위에서도 좀 밀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단 좀 이기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양 팀의 좀 체급차가 뭐 어느 정도 좀 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인터 밀란이 어느 정도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인터 밀란 승점 보는 경기.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현재 인터 밀란이 그것도 토리노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대승을 좀 거둘 거란 기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 고배당으로 도전한다고 하면은 햄무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햄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 승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경기.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약스 대 이제 네이메어. 이것도 아약스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가 그래도 이겨서 이제 2위와의 좀 격차, 2위와의 그런 좀 점수 차이를 계속해서 좀 벌리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거는 1엔드 기준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5 기준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아약스 승에 마인스만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